우리는 흔히 구조라고 하면 바닷가나 산속 혹은 어둠 속에 갇힌 신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구출이 필요한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의 탈출만이 생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그 시선은 바깥의 암흑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 숨어있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자아를 되찾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에반스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실종된 소녀들을 찾아내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절박한 생명 구조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은 그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통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의 탈출만이 생존의 전부가 아님을 체득했습니다. 흔히 심리적 치유라 하면 전문적인 상담실이나 복잡한 치료 과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사례는 그와 다릅니다. 마이클 에반스의 경험에 따르면 구조는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책의 출간이 아니라 현대인이 잃어버린 내면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가장 근본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년간 실종 아동을 도운 마이클 에반스와 가수 디아가 내면 치유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고통과 치유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는 놀라운 시너지입니다. 디아는 마이클의 명상과 영적 통찰을 통해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공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콜라보가 아닌 일상 속 무의식적 단절 상태를 회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함께 우리 안의 평화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해결책, 더 완벽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믿죠. 그런데 실제 치유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마이클 에반스의 구출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뒤에 숨겨진 진짜 결핍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마주하고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자동응답을 하나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 또 이거구나. 혹은 어쩔 수 없지 같은 문장입니다. 이 작은 기록은 당신이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패턴을 드러내는 첫 단추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이 어디에 실종되어 있었는지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연결임. 마이클 에반스가 실종된 소녀들을 찾을 때 사용한 핵심 기술은 단순한 추적 능력이 아니라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노동이나 육아로 지친 현대인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연결이 끊어진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디악 참여한 이 프로젝트의 놀라운 점은 한국적인 정서와 보편적인 치유 원리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논리적 접근과 동양의 직관적 수용이 만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타인을 탓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디아의 음악적 감수성과 마이클의 현장 경험이 결합된 한국어판 콘텐츠는 우리 문화에 맞는 치유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흔히 내면 회복이라 하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리학 자료와 마이클 에반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회복은 지우기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상처를 기억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도록 위치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오늘 퇴근 후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공백은 뇌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빈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종된 자아를 찾아가는 첫 여정입니다. 이 10분 동안 당신은 외부위에서 벗어난 순수한 나를 마주하게 되며 이는 다음 날의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마이클 에반스의 20년 여정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실종된 소녀를 찾기 위해 그는 수개월, 수년을 기다리며 작은 단서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치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절망시킵니다. 하지만 치유는 마라톤이며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의 과정입니다. D와의 만남이 주는 또 다른 통찰은 공명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단순한 합을 넘섭니다. 마이클의 끈질긴 집념과 D의 섬세한 감성이 만나면서 우리는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 고립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치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공명할 때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약점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감정을 숨기고 강인한 척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와 사례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회복 탄력성을 얻습니다. 마이클 에반스가 실종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과정에서도 감정의 표출은 치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잉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법은 감사일기가 아니라 존재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느꼈는지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바람이 닿는 피부의 느낌 등입니다. 이 작은 기록들은 당신이 외부의 성취 지표에서 벗어나 내면의 중심을 찾아가는 확실한 발자취가 됩니다. 이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이클 에반스와 디아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외부의 시선과 기대를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조를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상담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선언입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지혜가 오늘 당신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뿐입니다. 실종된 자아를 찾는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거울 속 나를 마주하는 작은 용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실종된 것이 아니며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 지도를 그리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길입니다.